좀 우려되는 시장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긴 터널을 지나서 조금 이제 나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 코인 시장에는 대형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초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죠. FTX가 재무 구조가 너무 부실해졌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바로 그냥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뭐 내부 해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코인이나 주식시장이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젊은이들이 몰렸습니다만 요즘에 다시 나오는 게 코인이나 주식은 할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다시 돌고 있어요. 예. 아니 이 FTX가 사실 암호화폐계 가상자산계에 있어서 금본위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좋은 세계 3위의 거래소고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평균 94억 불, 그러니까 113조가 지금 거래되던 곳이에요. 예. 여기가 하루 저녁에 이렇게 66조의 지금 부채를 남기면서 챕터 11. 근데 미국에는 챕터 7 있고 챕터 11인데 이거는 예. 법정 관리로 들어갔는데 재건용으로는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은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다. 엔론 사건이다. 리먼만 들어도 예, 뭐 깜짝깜짝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점퍼가 되는 게 오늘 새벽이죠. 미국에서 15위 암호화폐 거래소가 부도가 또 났습니다. 네. 이게 연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는 가상 이 자산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빨리 처분해라. 근데 이게 가상자산 이제 암호화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금융시장으로 바로 옮겨탑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으로 해서 잡고 있어요. 거기가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 국채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엘살바도르 보세요. 거기는 법정화폐가 지금 뭐 코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지금 뭐 충격적 파탄이라는 지금 표현으로 지금 뭐 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것이 어떻게 번질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가상, 버추얼, 사이버 이런 단어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현실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 가상화폐 이제 초기에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조차 이러면은 우리나라 거래소는 이거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는 사실은 미국보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좀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도권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실명제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좀 강화시킨 측면들이 오히려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게 이런 때는 좀 도움이 예. 그런데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고객 예치금, 거기에 현금도 있을 거고 가상자산을 맡기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가령 자기들 돈하고 이걸 섞어가지고 막 유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분리, 그 다음에 외부적인 오디팅, 그러니까 감사죠. 이런 쪽으로 갖다가 훨씬 더 강화를 지금보다는 더 해야지만은 사실 지금 FTX발 어떤 이런 어떤 거대 그 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파산하는 사태를 갖다가 막을 수가 있을 거고 한국에서 이제 그 코인을 갖다가 거래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고객의 예치금이라든지 자산 자체를 갖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 그러니까 거래소의 돈과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죠. 외부적인 오디팅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시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입장이 좀 나왔는데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특위 원장.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가치 지닌 증표로 정의를 해야 된다. 디지털 자산 사고 대비해서 보험,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를 시행해야 된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가상자산 업자가 방금 이제 윤석 전 평론가가 얘기해 준 대로 자기 소유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액 5억 이상일 시 금액 따라서 가중 처벌한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모 대기업의 노동조합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건 이제 실물 금액입니다만 노조에 운영되는 노조 비용을 개인 통장에 그대로 공용으로 활용해서 뭐 공용으로도 쓰고 자기 사적으로 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가상자산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실태를 이거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FTX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뭐 횡령액만 해도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고객 자산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객 자산은 분명히 고객 자산을 갖다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장법인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거래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외부 감사제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가지고 예. 그 자산의 건전성이라든지 고객 자산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면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FTX처럼 이제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예탁금 어쨌든 이제 돈으로 봐야 되니까 네. 예탁금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전에 이런 뭐 저축은행 사태들 우리나라의 그 중소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은 그게 이제 고객한테 그대로 뭐 순번 번호표 그렇죠. 받아서 예치금 많은 순으로 뭐 나눠주고 네. 떨어지면 뒤에 못 받고 막 이런 사태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FTX 파산돼서 우리 국내에 있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계시거든요. 뭐 한 예. 10만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FTX가 파산이 되고 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캐나다 온트리오의 교사 연금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 자산을 제로 처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더 번지기 전에 빠르게 지금 손절하는 거군요. 손절하고 있거든요. 세카이어라는 해치펀드도 지금 이것도 이제 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상화폐라든가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뭐 어떤 소위 말하면 안심 거래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증표냐 자산이냐 화폐냐에 대한 지금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예. 이게 진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법안들을 상정하고 계십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기본법들이 나와야 이것에 대해서 누가 금융위원회에서 할 거냐, 금융감독원에서 할 거냐 등등의 거래에 대한 주체들이 이제 생기면서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갈 길이 조금 지금 먼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먼저 CG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금투세라는 게 이제 주식 펀드, 금융투자 상품으로 한 해에 5천만 원 정도 넘게 수익을 거두면은 여기에 이제 20% 세금으로 내는 제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금투세 강행이 맞는 건가 싶다. 도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난 정부 초기에 주식시장이 이제 화랑으로 치달으면서 3천 얘기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뭐 그 당시에 이제 돈 번 분들도 많았었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제 주식과 코인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라고 보면 됩니까? 근데 뭐 지금 근데 이제 사실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화랑장이었다가 지금 뭐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거면 또 젊은 층에서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914만 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금 하는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양당이 그냥 첨예하게 붙었었죠. 부자 뭐 감세냐 아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경제 위기를 지금 감안한 부분이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건강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빠르게 여야 간에 지금 대화들을 지금 해야 될 거고요.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 조금 이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2년 전에 이것을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조금 바꾸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1989년도에 이거 했어요. 네. 근데 하자마자 40%가 주식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간두입니다. 그래서 등등 여러 나라의 어떤 사례들 참고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야가 결정돼야 될 부분은 정해진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대만만을 하더라도 40%가 이것 때문에 폭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 부분은 뭐 팩트지만은 또 한 부분은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금투세를 갖다가 시행함과 동시에 금융실명제를 갖다가 시행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해 1989년에 일본은 이걸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을 했죠.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자들의 지금 이걸 갖다 유예하려고 하는 거는 부자 감세라는 어떤 비판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뭐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금융소득, 금융이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한 1% 남짓인데 대신 이 부분을 갖다가 강화를 하고 대신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여야 합의안의 이제 기초는 뭐냐면 거래세를 갖다가 낮추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를 갖다가 생각해 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예. 거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원칙들을 갖다가 다시 네.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지금 시기가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합리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지만은 지금 시기는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든지 투자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사인들이 많은 시기인데 과연 이런 정책들 지금 시기에 밀어붙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얘기들이 있어야 될 거고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문제보다는 시기의 문제를 접근하는 게 예, 맞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최영호 원장,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